붓을 끌어안고서 죽었대요. 다 죽은 거야 말하자면. 여기서 포괄 하잖아요. 여기만 해줬다고 사람이 죽나? 이상하다. 일명 숯불 퇴마 살인 사건. 무속인 이모가 악귀를 퇴치하겠다며 조카를 묶고 숯불 열기 위해 올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2년 전에 벌어진 이 엽기적인 사건이 최근 뜨거운 감자입니다. 무속인 이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1심의 판결을 최근 2심 재판부가 7년 징역형으로 대폭 감형했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역대급 살인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이 사건, 2심 재판부는 왜 이런 판단을 한 걸까요? 예, 또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 무기징역, 그런데 2심에 가서 상해치사 7년형으로 대폭 감형. 똑같은 사건, 똑같은 피고인들을 놓고 똑같은 대한민국의 재판부는 왜 이렇게 다른 판단을 했을까요? 저희가 이 1심과 2심 판결문을 모두 입수해서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건 Y에서 이 판결문의 내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판사 출신 도진기 변호사, 형사 전문인 뉴스헌터스 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 이 변호사님, 오늘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이 사건 어떤 사건이었는지 살짝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 사건이 2년 전 24년 당시 이제 9월 18일 오후 3시 49분에 이제 일어난 일이고 피해자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 주범 같은 경우에는 이 숨진 피해자 이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숯불을 이용한 그 뜨거운 이제 엽기 행각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고스란히 그 CCTV에 이제 영상이 찍혔습니다. 3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그 찍혔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 철제 앵글에 이 피해자가 이제 올라가고요. 올라간 상태에서 나머지 가해자들과 함께 이 이모가 당시 이제 손과 팔, 다리를 결박을 했습니다. 네. 결박한 상태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숯을 그 몸 밑쪽으로 이제 집어 넣은 상태이고, 네. 그래서 직접 뭐 숯을 품은 상태는 아니지만 열기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이제 한 3시간 정도 이제 방치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네. 숯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식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꺼지죠. 그렇죠. 식는 경우에는 다시 이제 뜨거운 숯을 이제 다시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이제 했던 사건인데, 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가 이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니까 그제서야 결국은 이제 이 피해자를 이제 끌어냈고, 3시간을 저렇게 놔뒀다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피해자의 몸에 뭐 물 수건을 이렇게 닦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네. 그렇게 해도 이제 의식이 돌아오지는 않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또 민간요법으로 그 화상을 입은 부위에 또 생고기를 또 갖다 대는 그런 이제 행동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1시간 동안 이뤄지다가 119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를 하면서도 당시 이제 뭐 피해자가 숯불에 이제 그대로 쓰러졌다 이렇게 좀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었고, 어쨌든 화상으로 인해서 다발성 장기 부전 이걸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너무나 잔인한 네. 일인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가해자의 정체가 참 놀랐습니다.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주범은 무속인 이모고 나머지 가해자 대부분이 사촌 형제들인데 여기 친오빠가 또 있어요. 가족들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그렇죠. 이제 나머지 가해자들도 사실 이제 주범인 그 무속인 이모랑 가족 관계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신도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 상태이고 어쨌든 당시 이제 피해자한테서 이 악기를 떼어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는 했는데, 근데 이제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이 사실 이제 피해자의 친오빠도 이런 엽기적인 테마 행각이 이제 개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나 이렇게 보니까 이 1986년도에 이 무속인 이모가 당시 신내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80년대예요. 그렇습니다. 신내림을 받으면서 동생도 이 여동생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좀 의존하는 관계가 됐고요. 그러면서 동생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피해자와 피해자 오빠를 낳았죠. 네.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 이모랑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의존적인 그런 관계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의존을 했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일이 일어난 게 조금 더 의존을 하게 된 계기가 이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 부부가 식당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밀린 임대료가 있었고 했는데 이 이모가 나타나서 그걸 해결을 해줬다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동생 부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의존한 상태가 됐고, 네. 무속인 이모 입장에서는 이 동생네 가족을 완전히 또 통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네. 얼마나 그 통제가 심했냐면 동생네 부부를 멀쩡히 운영을 하고 있던 식당에서,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울릉도로 아예 보내버렸다라고 하고요. 울릉도요? 그렇습니다. 그 상태에서 조카는 계속해서 이제 그 식당에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조카는 계속해서 남겨둔 상태에서 식당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뭐 돈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묵묵히 일을 하던 이 피해자가 네. 어느 날 갑자기
이 식당에서 도망갔던 일이 있다가 이제 다시 잡혀왔습니다. 아. 그랬다가 이 사건이 일어났던 날도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식당에 못 있고 이제 나가겠다. 엄마가 있는 대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네. 무속인 이모가 그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해놓고 데려다 줄 것처럼 해놓고 다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엽기적인 테마 행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참 가족을 생이별까지 시켰다. 뭐 통제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좀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 도 변호사님 네. 일단 전직도 판사였었고 그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가해자들이 이 주범인 이모 도 그렇고 뭐 사촌 오빠, 친오빠까지 전부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네. 재판 초기부터 우리는 살인을 하려고 했던 고의가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살인을 공모한 적이 없다. 이 주장을 계속했었다고 했다고 해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1심에서는 안 받들어졌죠, 이 주장이. 네. 살인을 계획하는 바가 없다라고 한다면 살인죄가 무죄가 되는 것인데 그렇죠. 1심 재판부는 이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네.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죄질을 안 좋게 본 것이 네. 주범인 이 무속인 이모 이 사람에게는 징역 형을 넘어서서 무기징역형을 무기징역. 선고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가담한 공범들은 전부 징역 10년에서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중한 형기를 내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통상 이제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에 네. 평균적으로 한 13년 정도가 선고가 됩니다. 그런 사례에 비춰본다면 이 범행 자체를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그 양형사회 부분을 살펴보면 범행 수법이 너무나 잔혹하다. 네. 그리고 여기에 가담한 사람이 남도 아니고 심지어 그 사촌이라든지 이모라든지 심지어 친오빠까지 네네. 그 친인척들이 가담했다는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지니까 구호 조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2시간 정도 119 신고를 늦추고 네. 뭐 생곡이라든지 이상한 민간요법을 시행을 한다든지 네. 네. 그런 식으로 피해자의 구호에도 전력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네. 점들을 가정사위로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이한 점이 통상적으로 이제 피해자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면 감형을 해줍니다. 그렇죠. 이 사건에서 특이하게도 이 사망한 여성의 모친과 그 유족의 부모님이 네.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나아가서 이 무속인 이모를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네. 네. 좀 이상한 탄원서긴 합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 탄원서가 기본적으로 이 무속인 이모의 가스라이팅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한 의사의 어떤 탄원서로 보지 않았고 네. 또 무속인 이모가 어떤 합의금이라든지 돈을 지불한 바도 없고 그런 점에서 진정한 탄원서로 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네. 피고 측은 즉각 항소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이죠. 지난 21일에 2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무기징역이 선고됐던 1심 판결은 불과 7개월 만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를 적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7년으로 대폭 감행한 겁니다. 6명의 공범 역시 상해치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모두 풀어줬습니다. 변호사님 조금 전에 1심에서 왜 무기징역이 선고됐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2심에서는 그거 다 아니다. 완전 뒤집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죄명이 바뀌었습니다. 죄명 자체가. 네. 1심에서는 살인죄를 인정을 했고요. 네. 2심에서는 상해치사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고의의 유무거든요.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는 같은데 네. 사람을 죽일 의도로 사람을 사망케 이르게 했느냐. 네. 그러면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일이 잘못돼서 사망을 하게 됐느냐라고 네. 한다면 상해치사가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1심에서는 고의적인 계획 살인으로 보고 살인죄로 의유를 했습니다. 네. 근데 항소심에서는 기본적으로 사건을 보는 관점 자체가 뿌리부터 1심과 달랐습니다. 상해치사죄로 본 건데요. 네네. 그 근거가 기본적으로 1심에서 파악한 범행 동기의 의문을 품었습니다. 동기가 네. 완전 시작부터 바뀐 거네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 파악한 범행 동기는 뭐냐면은 이 피해 여성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그 번 돈을 무속인 이모한테 계속적으로 상납을 해서 무속인 이모가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그 돈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피해 여성이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니까 네. 이 여성이 벗어나게 되면 자기 생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여성을 못 벗어나게 하려고 붙잡아 두고 그 강력한 주술의식을 빙자한
참혹한 행위로 의사를 제압을 하려고 했다. 네. 그리고 살해했다라는 것이 1심에 파악한 범행의 전모입니다. 네. 그래서 살인죄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2심은 근본적으로 다르게 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1심에서 밝힌 그 살해 동기의 의문을 품은 겁니다. 말하자면 이 피해 여성이 식당을 계속 운영을 해서 돈을 벌어다 줘야지 자기가 사는 건데 이 여성을 죽일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평소에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 무속인 이모가 네. 피해 여성한테 굉장히 진심으로 잘해줬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성도 이 무속인 이모한테 돈도 주고 여행도 같이 가고 제사도 참여를 하고 마음으로부터 어떤 그 영업 효험을 믿고 따랐다는 그런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증언들을 봤을 때 이 무속인이 어떤 살해 의도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잘못된 믿음 안에서 이 여성의 어떤 그 정신적인 병을 치료하고 악귀를 내쫓는다라는 생각으로 무속 행위를 실행하다가 네.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런 사건으로 본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살인의 의도가 인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상해치사죄로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고의가 없었다 이런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변호사님, 2심 재판부는 어쨌든 동기부터 잘못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어요. 그러면 이 1심 판단과 다르게 상해치사라고 본 좀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판결문에서는 이렇게 이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행동이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뭐 뜨거운 수치를 이용해서 그 열기를 계속 가하는 게 학대 행위라고 봤고, 그리고 피해자가 몸부림치면서 계속 고통을 호소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심각성도 있다라고 보기는 했는데, 근데 재판부에서는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 가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금 이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을 했다라고 볼 만한 그런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그런 입증이 좀 부족하다라고 봤고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뭐 수출 추가를 하고 그리고 뭐 수출 이제 위치를 옮기면서 그런 이제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부분들도 결국 그것만 가지고 피해자가 죽어도 좋다 이렇게 이제 용인을 했다라고는 좀 부족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 조금 특이한 게 피해자가 직접 이제 무속행위에 동의를 하고 그 네. 구조물에 또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다른 일반적인 학대 사건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이 주술 행위를 가혹 행위로 인정한 사례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2020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20대 여성이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이 귀신을 좀 쫓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무속인한테 그때 당시에 또 부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제 했었던 테마 행위는 그 옷을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흡입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에서 이제 음식은 또 주지를 않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했던 행동들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2심과 마찬가지로 상해치사가 인정이 됐었고 그래서 징역 5년의 형이 선고가 됐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징역 5년형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도 변호사님. 주술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한 사례가 한두 번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게 주술 행위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걸 좀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지도 않을까라는 걱정도 저는 됩니다. 주술 네. 행위를 빙자해서 네, 그런 그렇습니다. 우려는 좀 없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1심의 그 법정이 바라본 관점이 그런 거였거든요. 네. 주술을 빙자해서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것이다라고 본 관점이었는데 네. 2심은 다르게 보았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주술 행위였다라는 이유만으로 네. 무조건 상해치사로 간다, 감형이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제 주술 행위가 자체가 이제 그 사람을 뭐 잘못된 믿음이긴 합니다만 네. 죽이려는 고의는 원칙적으로는 없었던 거다라는 점에서 통상은 상해치사로는 가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지금 이 민심은 좀 법적 판단과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 2심 판결을 보고 이 끓어오르는 분노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또 법률가이시고 전문가시니까 이 피해자가 겪은 고통과 사망이라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 7년형이라는 이 판결 적절했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사건 내용도 그렇고 네. 2심에서 7년을 받았다고 하길래 어떻게 된 걸까라고 해서 판결문 좀 샅샅이 읽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더라고요. 네. 항상 그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그 정의감과 법이 좀 따라가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는데 이번도 그렇죠. 그런 케이스 같아서 많이 안타까웠고요. 네. 근데 그 말씀 한번 드리자면은 법에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의 그 참혹한 고통 그 결과
이런 것을 이제 시민들께서는 보고 분노하시는 것이 이제 시민들의 관점이신데 법의 관점은 조금 다른 것이 그것도 문제입니다만 가해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위주로 봅니다. 얼마나 나쁜 의도로 그 행동을 했는가를 굉장히 중시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는 같습니다만 네. 교통사고로 죽은 것과 살인으로 죽은 것과는 법적인 평가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법에서는 결과보다는 행위자가 얼마나 나빴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고의성의 방점이 이렇게 찍혀 있는 것 같은데, 자, 충격적인 건 사건의 내용뿐만이 아닙니다. 엽기적인 방법으로 숨진 피해자. 그런데 피해자의 친모는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재판장에 직접 나와 자신의 언니인 무속인을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딸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이 가능할까요? 프로파일러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주범, 그러니까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머니는 자기 딸이 처참하게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는 자기 언니에 대한 가스라이팅 된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계속 탄원도 하고 계속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딸이 일종의 자기 어떤 공동체, 집단을 벗어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나갖고 자기 딸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응징보복 같은 걸 한 거잖아요. 변호사님, 일단 이런 식의 탄원서는 받아줬으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변호사님께서도 초반에 말씀해 주셨지만 좀 이상한 탄원서였다라고 하셨는데 네. 1심은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네. 2심은 또 이걸 받아줬어요. 네. 이 탄원서에 대한 입장도 1심과 2심이 전혀 달랐네요. 사실은 그 탄원서를 보는 관점도 기본적인 시각차에서 좀 나왔습니다. 지금 가스라이팅 말씀 나왔는데 1심에서는 이 무속인 이모가 네. 주변 공범들과 심지어 피해자의 부모까지 가스라이팅을 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범죄에 동원시켰고 네. 피해자의 부모도 그 가스라이팅에 당해서 탄원서를 썼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의로 쓴 게 아니다라는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쓰기는 직접 썼겠습니다만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2심에서는 가스라이팅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를 그 주술 행위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는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은 배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족의 탄원서를 보는 관점도 달라진 거예요. 그러네요. 1심에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만 2심에서는 그것을 그것대로 양형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아하, 네. 법감정상 가해자들이 벌인 건 퇴마의식이 아닌 명백한 폭력이자 범죄라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결국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냐, 주술의식 끝에 목숨을 앗아간 과실치사냐를 두고 앞으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변호사님, 오늘 저희 방송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이 무속인인 이 이모가 2심 판결 7년형 여기 불복해서 대법원에 이제 항소를 했다라고 나왔는데 요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면 좀 어떻게 뒤집힐 수도 있을까요? 다시 더 중형으로 처해질 수도 있을까요? 근데 이게 피고인만, 그러니까 이제 무속인만 상고를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네. 검찰도 같이 상고를 했을 때는 사실 이제 뭐 법리 오해를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뭐 파기환송되는 그런 과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검찰에서 상고를 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상고를 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1심에서 완전히 무죄가 선고가 됐었고 네. 2심에서는 어쨌든 대폭 감형이 1심에서는 이제 무기징역 선고가 됐었고 2심에서는 대폭 감형이 된 만큼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대법원도 달리 볼 그런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나머지는 결국 이제 피해자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 위주로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죽은 자리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나머지 사람들이 진술을 맞출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런 원혼이 어떻게 보면 억울하지 않도록 좀 피고인들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의 그런 진술의 신빙성도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살인이냐 주술의식이냐 같은 사건을 놓고 전혀 다른 두 개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죽기 전 보고 싶어 했던 엄마마저 가해자를 선처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 이미 숨진 피해자를 위한 목소리를 내줄 사람은 정말 없는 걸까요? 사건 와이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